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려서 종업원들보다 훨씬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 벼랑 끝에서 눈물을 훔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할 당시 삼성그룹 전체 매출이 연 14조 원이었습니다. 규모로 현대 대우에 이어서 세 번째였는데 국가 1년 예산이 그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총 생산량의 10%에 해당됐죠. 지금은 삼성전자만 분기별 순이익이 14조를 기록했고 총 생산량의 25% 정도라고 합니다. 1992년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통일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정주영 회장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냐며 정치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김영삼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정주영 회장이었는데 93년에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는 현대와 대우에 대한 가혹한 정치 보복을 했습니다. 대우는 다른 경영상의 문제점들도 겹쳐서 결국은 해체되고 말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대기업을 두들겨 팼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의 대기업 중에 대우, 국제, 기아, 쌍용, 혜태, 동아, 진로, 대한생명을 비롯한 여러 곳이 매타작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갔습니다. 현대도 김대중이 등살에 그룹이 쪼개지고 자동차와 중공업만 살아남았죠. 그게 그냥 대기업 해처모여로 끝나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은 혹독한 탄압을 받으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인 대기업의 해외 탈출로 이어졌죠. 정확한 통계를 본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생산과 판매의 90% 정도가 해외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의 90%도 해외에서 일어난다는 말이겠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삼성을 해체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5년 내내 이재용 회장을 잡아 가두고 탄압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금도 재판에 끌려다니며 기업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대 이건희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지금이 위기다라고 하는 말이 실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들이 정권의 탄압으로 해체되지 않고 과거처럼 현대 대우에 이어서 삼성이 3위로 대한민국 경제의 10%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몇 배 이상으로 커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들이 삼성을 망가뜨리겠다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고 정부가 대기업을 육성해서 삼성 같은 곳을 10개 정도 더 만들었다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한다고 제발 우리 회사에 입사해 달라고 사정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 많은 대기업을 때려잡았으니 쫓겨난 사람들은 자영업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IMF 때부터 수많은 명퇴자들이 밀려나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개업한 결과가 지금인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소상공인의 고객이 되어야 할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42%라는 급격하고도 무모한 임금 인상을 그것도 52시간이라는 한계까지 정하며 경제를 망칠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슨 재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민주당이 국민의 원성을 사서 투표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마저도 저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을 독점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들이야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중앙선관위에 충성하면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해서
저 가짜 국회의원들을 몰아내는 한편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개혁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고 나라를 살리는 해결책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